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7년 6월 9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 전문가들 중에서 결혼을 한 친구들이 있었고 또 돌잔치가 있었고 뭐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글을 올릴 시간도 없이 수요일이 된 것 같아요. 너무 바빴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좀 바빠가지고 또 월요일날은 또 혼자 계시는 천안에 계시는 아버님한테 갔다 오느냐고 또 하루가 보냈고요. 저는 한 달에 한 2번이 아니면 3번 정도를 천안에 꼭 갔다 옵니다. 왜? 아버님이 혼자 계시기 때문에 지금 8순이시거든요. 39년생이시니까 80이 넘으신 거, 정확하게도 이제 나이도 계산이 안 되네요. 그렇게 나이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제가 안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3번 정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 또 어머님 거기까지 갔다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빴어요. 월요일날 거기 갔다 왔고 화요일날은 또 결혼식하고 돌잔치가 있어가지고 또 거기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바빴는데 전문가 중에 후배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결혼식에 사람이 많이 오고 안 오고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 전문가 중에서 젊은 친구들은 조직 생활을 안 해본 친구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몰라. 그런데다가 요즘 세상은 또 극단적인 이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한 40대 후반이나 40대 정도 넘으면 그래도 조금 알지. 40대부터 50대, 60대에 한번 당연히 아시는 거고, 품앗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간 만큼 다른 사람들도 거기 온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서로서로 상부상조해 가면서 남들 결혼식에 축하해주고 또 애사에는 가가지고 또 그 영혼을 빌어주고 이런 거를 잘 몰라. 그러니까 이기주의니까 자기만 받아쳐먹고 안 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한 번 가지 2번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런 걸 그냥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농사를 짓다가도 누가 결혼한다고 그러면 저 안에 박아놨던 양복권에 있고, 한복권에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떼떼옷 입고 서울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고생스럽게 그냥 서울 가셔가지고 결혼식장에 참여해서 힘들여서 또 하루 종일 일 못하고 그러면서도 남의 일을 꼭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런 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품앗이라는 얘기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다녀라. 다닌 만큼 너도 축하를 받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자, 개인적으로 5월달에 가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야구를 여러분들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프로야구나 뭐 요즘 메이저리그 같은 거 방송을 해주잖아요. 홈런 타자야, 내가. 그런데 홈런을 못 때려. 그 단타만 쳐. 그럼 그런 단타가 홈런 타자인데 그 홈런 타자한테 단타가 의미가 있어요. 물론 단타가 뭐든 간에 어쩌든 소중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본인이 홈런 타자인데 홈런을 쳐야지 단타만 맨날 치다 보면은 그 짜증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중고배당 승부처에서의 적중이 중고배당 승부가 안 나오니까 단통 적중이 안 나오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짜증이 났어요. 뭐 한 30배 40배짜리 이런 게 하나가 맞아줘야 되는데 단통으로 그런 게 이제 안 맞으니까 제가 5월달에 좀 내심 좀 그랬는데 6월달 딱 접어들면서 지난주에 토요일날 11경주에서 끝장 승부처였죠.
5번 브라이트캣의 6번 우리가본, 6번 우리가본이 안 팔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복승 36.7배, 쌍승 68.4배를 제대로 된 A급 끝장 승부 단통으로 완벽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드렸습니다. 토요일날 이번 주는 이게 굉장히 잘한 제 예상입니다. 두 번째 베스트 적중 2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부산교차 6경주, 일요 10경주, 일요 11경주. 마지막 3개 경주거든요. 그런데 사실 일요 경마는 졌어요, 제가. 졌는데 부산교차 6경주를 딱 왔는데 앞에서 승부처를 못 맞춰서 졌어요. 못 맞힌 게 아니지. 2개를 맞췄는데 삐리삐리한 걸 맞췄지. 그러다 보니까 뭐 실버울프 이런 거 맞히고 또 하나 앞에 그 1번 6번 들어온 거 그걸 맞춰가지고 졌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부산교차 6경주하고 1호 10경주하고 11경주를 맞춰야겠더라고. 배당이 있던 없던 간에 제 생각에는. 그래야 유종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단통으로 3연속 단통으로 1호 경마를 마무리를 했어요. 물론 승부처만 ARS를 들으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저한테는 이제 문자 손님 한 60명이 있었고 또 매경주 들어주시는 분 한 20명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도 얼추 100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100명의 팬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끝까지 유종의미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6월달에 와서 바뀐 점은 그래도 뭔가 최선을 다하고 뭔가 이 마음가짐이라는 게 똑바로 돼가고 있다는 점이 제 자신이 저를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잘한 행동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강타야.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는 떳떳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잘했다. 그래서 경마라는 것이 질 수도 있. 저 7개 맞췄거든요. 승부추 2개. 그 다음에 일반 경주 5개에서 1호 경마 7개 맞히고, 그것도, 마지막에 배당이 없다면 3연속 단통 맞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저는, 코리아레이스 환수율로는 100%가 넘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진 건 아닌데, 그런데 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승부처에서의 중고배당 요증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전 1호 경마 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는 제 자신은 굉장히 선전을 했다. 열심히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분은 졌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제가 더 잘할 겁니다. 제 주특게임 부산경마에서도 고배당도 마칠 거고, 제주경마에서도 고배당도 마칠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 12월 더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1, 2, 3, 4월달에 잘했습니다. 제가 5월달 한 달 죽 쓸 거예요. 그런데 굴곡이라는 건 있으니까 인생에 굴곡이 있듯이 경마에도 굴곡이 있고, 제가 경마 20년 하는데 5월달 같이 그렇게 잘 안 풀린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는 다른 건 안 해요. 별로. 그러니까 주중에 산에 갔다 오든지 아니면 개를 기르니까 개랑 산책 갔다 오든지 아니면은 부모님 거기 갔다 오든지 저는 일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국립묘지 걷고 오든지 그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마만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안 해본 것도 없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나이에 또 새롭게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경마만 생각하고 하는데, 어쨌든 지난주는 저한테는 상당히 뜻깊은 한 주였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 주가 더욱더 좀 자신감이 생기고 있는 한 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부산경마의 흐름은 월초 경마인데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고, 매경주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다. 자, 그래서 제주교차 4경주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이번 경주는요, 누가 팔리던 간에 강타한테 축이 있어요. 근데 이 축이 안 팔릴 것 같아. 안 팔릴 것 같은데 몇 번 노렸어요, 제가. 몇 번 노렸는데 말이
안 되더라고. 안 되는 건 뭐야? 편성이 강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말을 못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경우잖아. 그런데 컨디션이 다운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마피는 제가 봤을 때 편성이 강한 편성을 만났어.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번 편성에서는 제가 노리는 충마가 대가리임에도 불구하고 안 팔릴 경우가 많아. 왜? 바닥을 때려놨던 말이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인 능력은 얘가 대가리다. 그래서 또 말을 못하는 기수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 힌트는 된다. 말을 못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안 팔릴 것 같아요.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립니다. 강력한 대가리. 그래서 중배당 이상까지도 기대해보고 싶다. 일단은 8번 비승지순이라는 마피는 가져갑니다. 기본적인 능력으로 꾸준한 경제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이번 편성에서 추임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니까 강력하게 입상권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8번 비승지순은 가져가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배당의 가능성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리에서 강력하게 붙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의외로 또 생각지도 못한 마필들이 들어오면서 배당이 터질 수 있다, 없다? 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경주는 좀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은 좀 필수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요 경주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강축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경주도. 근데 혹시나 3번 예스레드를 강축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3번 예스레드를 강축으로 생각을 하는데 강타가 추천 경주를 했다. 이건 잘못된 거지. 왜 그러냐면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투명한 공무원 생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돈을 먹는다 안 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제가 술을 안 먹어요. 먹기는 먹는데,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술을 잘 안 먹었어. 그래서 항상 제 얘기가 나오면 이런 얘기가 있어. 뭐 술 먹고 봐줬다 그러면 조주사는 그건 거짓말이다. 그 정도로 제가 술을 안 먹었거든. 직원들하고는. 그런데 3번 예스레드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승부처를 했다면 그건 아니지. 왜냐면 강타는 고비당 승부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유 인기만 대가리 놓고 때린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3번 예스레드는 강력하게 노릴 수는 있는 마필이지만 얘가 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번 부산 1경주 역시도 안 팔리는 배당만을 강력하게 대가리로 놓고 중배당 단통을 기대하고 있고, 2주의 배당만을 또 갖고 가면서 중배당 이상까지도 기대를 하는 초전 박살의 의미로 제주교차 4경주와 부산 1경주를 멋지게 적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중매인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는 1번 청마대부라는 마필을 좋게 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가 강타의 제주경마 또 UCC 중매인 승부처예요.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UCC 중매인 승부처인데 요 마필은 왜 노리냐?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주력을 보여주며 10의 비축을 만땅으로 이루고 있고, 사실상 근간 3번의 경주에서만 이 마필을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환산 능력을 계산을 할 때, 경주마의 환산 능력을 계산을 할 때 저 멀리 있는 것까지 유출을 해서 계산할 필요는 없잖아. 왜 그러냐면 하루하루가 변화를 보여주는 게 경주마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근간 3번의 경주를 평균 능력, 에버리지로 잡아가지고 그 마필의 평균 능력으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인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1번 청마대부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또 이번 편성 자체가 빠른 선행마가 없다는 점에서 정말 뚝심 측면에서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갖고 있는 능력 사이즈로도 괜찮기 때문에 1번 청마대부는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번 준매인 승부처 역시도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준매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전장 세계 경주 멋진 접종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선제압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2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6번 역전의 기회가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 마필인데 당연히 읽어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이게 3번 스토미 매직이란 마필도 역시나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해요. 기복이 좀 심한 단점을 갖고 있고 공백기를 갖고 있었던 마필이기에 주행이 불안해서 제공을 받고 출전을 했던 마필이긴 한데 폐출혈이라는 걸 알고 또 지난번 경주 때 폐출혈 여파로 인해서 정면 승부를 안 했다면 이번에는 진검 승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3번 스토미 매직에 대해서는 역시나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자, 그래서 이번 부산 2경주는 3번 스토미 매직과 6번 역전의 기회를 필히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6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제주경마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는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 느린 경주입니다. 경주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종반 뚝심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리는 또 1000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리가 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종반 뚝심의 마필들이 막판 역전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어차피 선행은 4번 장타력과 3번 다도의 정도가 나갈 수가 있는 편성인데 끝까지 버티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어차피 그렇다면 이번 경시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7번 한라항제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사실상 이번 경주가 2200점 이하의 경주이기 때문에 2200점이라면은 당연히 7번 한라항제가 세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고도 직지점 경주에서는 4착을 차지했고 지난번 경주 때는 바닥을 때려놨어요. 12마리 중에 11등을 했기 때문에 요 마필이 당연히 안 팔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찌됐든 7번 한라항제는 배팅권에 그래도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그래서 이번 6경주 메인 승부처는 기본 중배당 단통에 작심 배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부산 제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라이징 코리아라는 걸출한 충마가 버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1번 높이곰도 다시하라는 마필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요 마필은 안 봐요. 제가 안 보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후배 전문가가 이제 저한테 하나 얘기를 해주는데 그 텍스트에다가 안 보는 말을 정확하게 써놓지를 마시라고 나보러.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저는 그런 걸 써놓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집계를 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서 컨닝을 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ARS에서 팔아먹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형님은 ARS를 그러다 보니까 안 듣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만 해도 적중을 못하더라도 요즘은 집계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장사가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근데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뭐 어떻게 잘못 얘기하면 패기가 없다고 열정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제대로 얘기하면 제 생각에는 그런 식의 그런 장사꾼, 저는 장사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경마가 좋아서, 경마를 또 좋아해서, 또 경마가 직업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상가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팬들이라도 좀 맞추고 가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번다. 물론, 뭐 요즘 젊은 애들 다운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듣겠다고 가가지고 또 그걸 듣는다고 그러면, 물론 괜찮겠지. 그렇지만, 돈 따는 게 목적이니까, 경마라는 것이.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맞힐까봐요. 과연 맞힐까? 경마가 그렇게 쉬우면은, 지가 하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잖아. 아니라고 그러잖아. 소수는 아니라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아주 대파꾸로 맞아가지고, 그냥, 지게를 두둑게 맞아가지고 아주 그냥 누구 말 맞다나 족밥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다가 그냥 아주 그냥 홍콩 가는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게 10,000원짜리 집게잖아요. 10,000원짜리. 옛날에 그러니까 7,000원짜리.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린 70,000원 갖고 집게 그걸 배운 사람들이라서 중화값이 막강했어요. 열창료로 오면 3,000원이잖아. 그냥 중화값이 막강하게 맞짱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 때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면은 저는 들은 척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살아서 얼마나 먹는지 해봐라. 눈깔이 빠져버리지. 돈 따기 전에 눈깔이 빠질 거다 아마. 내가 그런 소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1번은 좀 약하게 보고 그 대신에 좀 좋게 보는 마필은 또 배당마 중에서는 8번 구파크 같은 마필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8번 구파크 같은 마필을 바치고 가라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다음은 제주교차 7경주입니다. 6번 완성작입니다. 1번 진주만이 좀 팔릴 것 같은데 얘가 대끼리는 아마 1을 갖고서 대끼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6번 완성작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6번 완성작을 무조건 가져가고 1번 진주만이 팔린다면 강대가리로 팔린다면 잘릴 생각도 있고 받칠 수 있는 막고로 팔린다면 당연히 1번 진주만은 가져가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번 진주만이 키를 잡고 있는 경주이긴 한데 물론 6번, 1번 대길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 근데 지난번 경주 때가 엇박자로 때려먹었던 마필이거든. 그래서 조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불안하기 때문에 1번 진주만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 6번 완성작은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려보고 싶다. 자 다음은 부산 4경주입니다. 1번 니치볼트와 4번 커크미니스트가 사실상 능력 사이즈로 보면 가장 출중한 마필인데 과연 1번, 4번 막건에 동반 입상 가능성을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경주예요. 1번 조창욱이도 오래간만에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1번 니치볼트는 당연히 이 편성에서 능력 하나만 놓고 오면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얘가 입상을 할 건지 아니면 4번 커컨 미니스터의 막판 취입으로 자 대역전극을 펼치면서 3세 이상의 1600경주를 맺어서 4번 커컨 미니스터가 나나오지. 그러니까 이 두 마필은 동반 입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만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얘네들을 바닥에 무조건 중반에는 갖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가리를 누구로 보든 간에 1번, 4번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왜? 능력이 우수하고 편성도 입상이 가능한 편성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는 게 맞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8경주로 넘어갑니다. 1번 무병장수입니다. 능력 하나만 놓고 오면 직전에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고도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라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전 우승 자체가 경주력의 하강을 보이면서 우승한 마필. 이번에도 선전의 메리트 가져볼 수 있다. 1번 무병장수는 가져가고 8번 보물단지가 과연 동반 입상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물단지가 잘 뛰었죠. 잘 뛰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물단지 대가리 놓고 이거 한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과연 올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동반 제주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등, 2등이 동반 입상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번, 8번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오히려 9번, 2분위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9번 막건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오경주로 넘어갑니다. 누구를 6번 캡틴 브레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게 좀 찝찝하네, 왠지 모르게. 김영관 마방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을 하곤 하지만,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고, 요번 경기는 5주 만에 출전을 했는데, 왠지 모르게 그 훈련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뭐냐면 승부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싸하게 온 거야. 그래서 6번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조금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승부처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오경주는 승부처로 할 생각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마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은 당연히 4번 레드 사이런이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출전마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사실상 지난번 경주시 8착을 해서 그렇지 능력은 굉장히 좋게 보여줬던 마필이다. 자, 그래서 4번 레드 사이런은 일편성에선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고, 반대로 6번 캡틴 브레이드는 뭔가가 좀 찝찝하다. 그러니까 메이드가 되어 있는 충만감의 마필은 절대적으로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부산 6경주 강타의 부산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이번 경주에서 어떤 말을 강하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일단 선행형 마필은 6번 브루시에라, 9번 무적의 삼선, 11번 마이앨리스 이상 3도가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마필들인데, 경합 등으로 인해서 무너질 공산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들 마필들의 선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다. 자, 또 5번 벌마소년이라 마필이 있는데 요게 이제 대가리 팔리겠죠. 근데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이 가장 출중한 마필은 사실 3번 벌마소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세게 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워낙에 많은 장의 능력을 끌어내었기 때문에 이번엔 조정하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이고 받치는 정도로만 고려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3번은 사실상 배팅권에서 빼기는 뭐하지만 받치는 정도로만 구분을 해보고 싶다. 자, 그래서 3번 벌마소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요 마필이 이제 강축이라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받치기 정도로만 읽어주고 싶다. 왜? 직접 급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마필이기 때문에 강축으로 놓고 때리기엔 사실상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7경주로 갑니다. 6번 BK 보스입니다. 지난번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대 경주로 그것도 또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6번 BK 보스는 인편성에서 묻지마 대가리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상대방으로서는 1번 킹사이먼이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역시나 또 일치월장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직전교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번에도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6번 1번 막걸리 당일 전배당이라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이면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10번 오픈 더 스카이와 11번 원희레이스가 좀 팔릴래나요? 10번 오픈 더 스카이도 사실상 좀 불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입에 대한 검증이 안 됐고, 첫 번째는 이번에 승급전을 맞이해서 과연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선행 여부가 일단 또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연장 우승으로 국산 4강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부러지는 경우가 또 있고,
또 청해만 하는 점에서 10번 오픈 더 스카이가 강력하게 팔리겠지만 얘는 제가 보기에 충만한 단통으로 때릴 마필은 절대 아니에요. 이번 주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19조가 방방 뜨는 주간이 아니라 거의 이번 주는 그 패 죽이는 쪽으로 경마패는 아주 패 죽이는 쪽으로 이 마필들이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쉬는 주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10번 오픈 더 스카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더군다나 10번, 11번 막권에 대해서는 더욱더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합은 안 가져가는 게 좋아. 그래서 저는 이번 8경주가 작심 배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 부산경마 최대 자 A급 메인 승부처럼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9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춘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20번 아데레이스가 강력한 대가리로 팔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경주인데 자 또 우리의 호프 또 1조 백강렬 조교사가 또 핵가닥질을 해서 강대가리 팔리고 지난번처럼 시원하게 첫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수에 들까 띠띠디띠디띠리리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들어오면 꽝이다 안 들어오면 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직전 경주가 더비였기 때문에 강자들과의 일전이에요. 거기서도 5착을 했는데 못 뛴 건 아니죠. 파이널 보스가 우승이고 이제 노얄루비 이게 왔기 때문에 아데레이스가 못 뛴 건 아닌데 어쨌든 10번 아데레이스에 대해서는 이 편성에서 뭐 당연히 군계 일학격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얘를 대가리를 놓고 때릴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경주거든요. 그래서 당연 현장에서까지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고 싶은 마필이면 분명하다. 10번 아데레이스 자 이번 준메인 승부처에서 어찌됐든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시 10경주 끝장 승부처입니다. 어떤 말을 대가리로 놓고 때릴 것이냐만 고민을 하면 되는데 자 이 편성에선 4번 인디안킹이 좀 팔리려나요? 이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에요. 또 3번 무조건 더풀이 또 팔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마필이라고 3번, 4번이 대끼리 팔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경주인데 얘네들을 강타가 강력하게 노리는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바닥에다 깔아놓고 또 여기에 또 선샤인 알파도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아예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배당 마필을 축으로 놓고 보병만을 축으로 놓고 인기만을 바닥에다 깔고 그 다음에 배당만까지 가져가서 자 이번 끝장 승부처의 시도 중배당 이상을 기대하는데 4번 인디안킥은 어찌됐든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이제 금요경마 강타가 준비한 금요경마 방송 마무리 짓고 현장에서 이번 주는 부산경마에서 제가 뭔가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건 이상씩은 꼭 한번 제 목표가 그거예요. 하루에 한 건씩은 중고당 될 수 있는 적중을 해드리자. 이게 제 목표니까 하여튼 뭐 이번 주 꼭 부산에서 멋진 상황이 날 수 있도록 강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